오프닝 멘트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 슬기로운 네, 의사생활도 조정석 때문에 봤어. 슬기로운 의사생. 헤이 매너 모드. 오케이. 내가 보냈어. 내가 보냈어. 오케이. 나 오늘 외국인 컨셉 어때? Jay, 어떠냐고? Yes, where are you from? I'm from Canada. Canada. My friend is Haley. Do you know Haley? Haley is K-pop star. I know. Oh yeah. 우리 cat. 아리랑 TV 같다. Oh hey, today guest is. Hey, introduce yourself, please. My name is Salim. Oh yeah, hi Salim. Nice to meet you. Oh yeah. 네, 많이 당황하셨죠? 오늘은 Oh my God. 오프닝 없이 이렇게 뭔 소리야? 네, 시작을 해봤고요. 미쳤네. 오프닝 안 쓰게 됐고 돌았네. 네, 시작 들어갈 거야. 네,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했지 벌써? 영어로? No. 무슨 소리십니까? Not yet. 제이님 안녕하세요. Hi, my name is Jay. 설리님 안녕하세요. 저는 설림입니다. 네, 제가 술을 먹은 건 아니고요. 저 지금 낮이고요. 그렇습니다. 네. 왜 그래요 갑자기? 아니 갑자기 시작하시면 어떡해요? 저 아리랑 TV 놀이하고 있었는데. 맞아요. 눈치가 없으시네. 에이 정말. 앞에 것도 다 들어가. ASMR도 했는데 저희가 ASMR도 한번 넣을까. 그러니까 ASMR도 아, 있고 들으시- 영어 교육도 하는 다양한 컨텐츠를 가진 우리. 알찬 날씨네마. 맞아. 네, 들으시는 분들이 불편하지만 않으면 ASMR을 넣고 싶은데 불편하실까봐 저 1인 5역 가능합니다. 많이 불편해하실까봐 귀가 오케이. 그래서 많이 생각을 해보고 제가 오케이. 편집하면서 들어보고 오케이. 네. 원하시면 따로 녹음해서 들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조금 그건 제가 싫어요. 오케이. 네, 제가 싫기 때문에 이렇게 특이하게 오프닝을 진행해 봤고요. 네, 본인들이 오프닝인 줄 모르는 오프닝. 후. 신박합니다. 그래서 오프닝을 해봤고요. 오늘 주제는 한 번 사는 인생 이렇게 살고 싶다라는 주제입니다. 와. 오프닝을 생각을 할 때 욜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왜죠? 한 번 사는 인생이니까 욜로. 그러니까 You live only once라고 욜로라는 말이 생각났는데 예전 한 1, 2년까지만 해도 욜로라는 게 되게 유행이었는데 그쵸. 어느 순간 없어진 것 같아요. 삶이 어려우니까. 욜로 하다 보면 골로 간다고. 이렇게 살다 보면 미래가 없어. 네. 그래서 저는 다들 고른 게 궁금한데 네. 네. 어떤 거를 고르셨는지 네. 제가 보니까 네. 다들 근데 그렇게까지 이상한 걸 고르지 않아서 좀 실망이었어. 아까 이상하다고 막 깠으면서.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막 방탕하고 이런 거 고를 줄 알았는데 나는 막 은행 털고 이런 거. 은행 털고 막 퇴폐적이고 방탕하게 막 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바람둥이 이런 거. 제 거 플레이보이. 나름 퇴폐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요? 네. 과연 그럴지. 너무 유명하지 않은 영화라서 네. 저도 처음 들은 영화거든요. 어떤 영화인지 가늠이 안 되는데 네. 저도요. 좀 이따가 듣는 걸로 하고 먼저 네. 제이님은 네. 소개해드릴까요? 아니 이거 완전 네. 너무 착해 영화가.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제가 바르고 정직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건 한 번 사는 건 아니잖아. 엄밀히 말하면 여러 번 사는 거지. 여러 번 사는 거잖아. 뭐 이렇게 살고 싶다 하는 인생을 고르라면 저는 이 사람처럼 살고 싶어요. 이 사람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보다 이런 능력을 가지고 싶어요. 너무 탐나요. 마고로비와 그 여주인공이 같이 레이첼 맥아담스가 같이 좋아하는 그쵸. 매력적인 남자. 아니요. 매력적인 남자보다 제 눈에는 매력적이지 않았거든요. 능력. 걔는 솔직히 매력적이진 않은데 왜 마고로비랑 맥아담스가 둘 다 좋아하나 영화니까. 이해가 안 될 정도로. 주인공이니까. 주인공 그래, 법. 뭐 그렇죠. 그렇긴 한데 저도 얘처럼 살고 싶네요. 마고로비와 걔가 레이첼하고 맥아담스가 동시에 나를 와우. 막 오일 발라달라고 하고 몸에. 와우. 네, 그래서 가져오신 영화는 About Time입니다. My name is Tim, and this is the year that would change my life forever. I just didn't know it yet. Tim, my dear son, this is going to sound strange, but there's this family secret
that the men in the family can travel in time. 네, About Time 감독님은 누구시죠? 맘마미아 2, 러브 액츄얼리, 브리짓 존스의 1기, 노팅힐 등을 만든 로맨스 영화의 대가 리차드 커티스 감독입니다. 다들 분위기가 좀 있네. 좀 약간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영화기도 하고. 완전 로맨스의 대명사. 그죠? 영국 로맨스. 맞아요. 영국 로맨스고. 저는 개인적으로 러브 액츄얼리랑 노팅힐을 저 브리짓 존스는 안 봤거든요. 근데 나머지 두 개가 약간 이렇게 영국 영화라서 그런가? 일반 로맨틱이라고 하기에는 바람도 나오고 주인공도 좀 이상하고 그런 게 있거든요. 하지만 이 영화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그죠. 정석 로맨스죠. 그렇죠. 어바웃 타임에 대해서 조금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자면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실 것 같아서 좀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릴게요. 네. 먼저 영화의 주인공은 팀인데요. 성인이 된 모태솔로 팀에게 아버지는 아주 큰 비밀을 하나 알려줍니다. 바로 팀의 집안 남자들은 대대로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팀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정말로 팀은 어두운 벽장에 들어가 두 눈을 꼭 감고 돌아가고 싶은 장면을 떠올리면 과거로 시간여행이 가능했습니다. 팀은 이 능력을 이용해 함께 사는 친구의 망한 연극도 성공시켜주고 첫눈에 반한 사랑스러운 메리와의 연애도 성공할 수 있게 되죠. 여기까지만 봐도 얼마나 이 능력을 순수하게 사용하나. 저 같으면 시간 돌려서 시험 성적을 고칠 것 같은데. 야, 그것도 너무 순수하잖아. 로또를 그럴 해야지. 거야? 로또를. 그래. 돈 로또. 벌어야지. 난 비트코인 할 거야. 한 3년 전으로 가가지고. 전 삼성 주식 살래요. 삼성은 너무 오래 기다려야 돼. 아, 비트코인 그래? 한번 싹 먹고 손절하고 그다음 삼전에 넣어두거나. 네. 그래서 이렇게 유용하기만 그래서 네. 이렇게 유용하기만 할 것 같았던 이 능력에도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바로 나비 효과였습니다. 팀이 바꾸는 사소한 한 가지가 다른 것들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한 거죠. 팀의 동생은 점점 행복해지는 팀과 달리 망가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와 크게 싸우고 술에 취해 운전을 하다가 동생은 큰 사고를 겪게 되죠. 이 모든 일의 원흉이 동생의 남자친구라고 생각한 팀은 동생과 남자친구가 처음 만나던 날로 돌아가 둘이 사귀는 것을 막아줍니다. 직업인데. 근데 동생의 삶이 굉장히 이렇게 남자친구 때문에 피폐해지고 망가져 있고 데이트 폭력 당하고. 아, 그래요? 맨날 싸우고. 그럼 그럴만하네. 그죠. 저도 솔직히 좀 고민이 될 것 같기도 해요. 내 형제가 이런 일을 겪으면. 네, 그래서 다시 동생의 행복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돌아온 팀. 하지만 이젠 팀의 일상이 나비 효과로 인해 바뀌고 맙니다. 바로 팀의 딸이 웬 처음 보는 아이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떡해. 결국 고민을 하던 팀은 딸을 되찾기 위해 다시 모든 걸 제자리로 돌려놓고 동생이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기다려줍니다. 딸이 바뀌어 있네. 네, 그러니까 이게 아버지한테 가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여쭤보는데 아버지가 그 완벽한 순간에 이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탄생한 아이이기 때문에 몇 억개인데 네, 다시 그게 영향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타이밍에 정확한 어떤 그쵸.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수정. 그렇죠, 수정. 아주 나쁘게 표현할 뻔했어. 그러니까 정확한 바이오 리듬에 딱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구나. 그쵸. 영향을 받은 거죠. 그치. 그 몇 억개인데 그게. 맞아요. 네. 그래서 잠시만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제대로 된 시간을 해야 되는데 그 조절이 쉽지가 않지. 이거 잘라라. 저급하다 진짜. 아니 그래서 자른다고 기다려준 거잖아. 아 진짜. 삐처리할게. 어쨌든 네, 영화 어바웃 타임은 시간여행자 팀의 인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메리를 만나고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우리는 할 수 없는 시간여행이라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팀의 인생을 보며 다시 우리의 인생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능력이 뭐 너한테 능력 있으면 어떤 거 할래? 라고 했을 때 한 3가지 중에
하나가 이거거든요. 뭐 순간이동이나 시간이동 이렇게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인데 그만큼 사람들이 그렇죠. 원하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도 항상 넌 어떤 초능력 갖고 싶니?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꼭 시간 여행이라는 초능력을 고르거든요. 언제 돌아가고 싶으세요? 그래 저는 중1로 돌아가서 중1로? 너무 옛날인데? 그때부터 수능 공부를 할 거예요. 아이. 싫어. 그치. 야 나도 서울대 들어갔지. 나 해서 이런 거일 수도 있어. 근데 중1은 조금 심하고 좀 놀다가 중3 때부터 시작해야겠다. 다들 그렇게 망하지. 돌아가도 똑같다. 중3 때 하면 고1 때 해야지 이러고 고2 때 해야지. 근데 팀도 능력을 좀 잘 활용한 것 같은 게 얘가 변호사로 나오죠. 맞아요. 그래서 아마 변호사도 뭔가 그런 시험 같은 거를 여러 번 봐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다. 문제를 기억해서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럴 수도 드네요. 있겠다. 그리고 또 승률이 100%일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겠네. 근데 팀은 그 재판하거나 이런 데 쓰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어색하네. 팀에게 그냥 네 인생을 살아라. 상사한테 꾸중도 듣고 실수도 하고 그냥 그 네 옆자리에서 이렇게 막 퇴근길에 큰 이어폰 소리 듣는 이유 때문에 짜증도 내보고 다른 사람처럼 평범하게 살아라. 그리고 그 하루를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겪어봐라. 그래서 그 일상의 소중함을 더 느껴봐라.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큰 걸 바꾸지 말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래요? 근데 작은 것도 되게 방탕하게 살 수 있거든 사실. 작은 것으로도 되게 방탕하게 살 수 있거든요. 하려면. 그죠? 뭐 하려면 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떠오르는 게 몇 가지 있긴 한데. 메리를 처음 봤을 때 좀 메리한테 잘 보이려고 막 뭐 잠자리를 가지려는데 뭔가 좀 괜찮았어 이러다가 이게 아닌가 싶어서 다시 뒤로 돌아갔다가 다시 좀 더 뭐 멋진 남자의 모습이 돼가지고 좀 더 맞아요. 첫 경험이 실패하고 그 부분은 귀여웠어요. 그래? 귀여웠어? 남자는 힘들어. 왜 자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왜? 힘들어. 근데 자기가 원해서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한 건데. 그렇게 하는데 그만큼 그러니까 메리를 사랑했다 이 말이지. 완벽하고 싶었던 거죠. 그치. 자기가 정신력으로 버텼다. 네, 그런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뭐 설림님은 언제로 돌아가고 싶어요? 뭐 굳이 옛날이 아니라도 오늘 아침일 수도 있고. 근데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언제로 돌아가도 상관은 없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한 번밖에 못 돌아간다 하면 한 번밖에? 유치원 때로 돌아가지 않을까. 유치원? 왜? 왜요? 그냥 가능한 옛날로 가서 좀 더 막 사는 거죠. 더 놀고. 유치원 때 막 살아? 술도 한번 마셔보고? 그런 느낌은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의 기억을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면 좀 더 세상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지고 더 재미있게 인생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뭐 꼭 뭔가를 바꾼다라기보다는 그냥 옛날로 돌아가서 인생을 다시 한번 살면 재밌을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약간 뭐라 그래야 되죠? 어른이 같이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애늙은이? 그래, 애늙은이 같이 그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그 나이 때 정신 연령으로 못 가지고 있으면 맞아. 친구 사귀기가 힘들어. 그 집단에서. 그리고 저도 설림님처럼 생각을 했는데 그 만화가 그 초록창 웹툰 중에 만화가 하나 있었거든요. 금요일? 그거 아니에요? 걔 미티가 그린 건데. 남기한 엘리트 만들기. 그래. 모르겠는데 조금 좀 기괴한 무서운 분위기의 영화였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이 그 악마한테 소원을 비나? 그래서 과거로 가거든요. 네. 그래서 초등학교로 다시 돌아가는데 그때부터 지 인생을 다시 설계하겠다. 완벽하게 설계 성공하겠다. 해서 초등학교로 돌아가는데 애가 미치는 거예요. 본 적 있어. 네. 막 정신병 걸릴 것처럼 맨날 똑같이 앉아서 공부하고 막 그 지루한 일상에 자기는 이제 술, 담배 그런 것들에 익숙해져 있는데 막 정신병 걸릴 것 같아서 막 선생님 담배 훔쳐다 하고 막 그 나이에 때 애들은 집 앞에 문구점 가는 것도 새로운 경험이고 막 재밌잖아요. 네. 그렇죠. 우리한테는 그 재미가 없는 일이니까. 옛날에 100원짜리 한 개만 가지고 뭐 쥐포 구워 먹어도 얼마나 맛있어. 호떡 하나씩 팔았거든요, 저희는. 200원씩 해가지고 막 꾸이 하는 거 있거든요. 그거 막 앉아서 막 눌려서 막 굽고 그거 하나로도 얼마나 즐거웠는데. 맞아. 요즘은 진짜 호떡 한 통을 다 먹어도 그렇게 즐겁진 않더라. 맞아.
네, 저도 그 웹툰을 봤는데 전혀 공감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 왜? 정말? 아니, 저라면 그냥 저는 지금도 그런 순수함을 간직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도 되게 재밌게 놀 수 있지 않을까. 아니야, 가서 재밌는 건 이주야. 아니야. 아니 뭐 한번 한 잔 생각나고 한 잔씩. 그리고 그러면 뭐 엄마 아빠한테 난 사실 미래에서 왔는데 미래에는 이런 일이 있어 하면서 얘기를 해주면 또 재밌는 삶이 펼쳐지지 않을까요? 그럼 병원 가요. 아 나는 근데 얘기는 할 것 같아. 엄마 근데 딱딱 들어맞으면 좀 믿어주시지 않을까? 다 땡겨가지고 좀 비트코인이랑 삼성에 좀 사라고. 그놈의 비트코인. 아, 나도 삼성 사라고 근데 외롭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왜 보면 외로움을 느끼잖아요. 네. 여자친구라든지 남자친구라든지 혹은 뭐 친구라든지. 근데 그 나이 때 되면 친구 사귀기도 힘들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사귀기 더 힘드니까 외롭지 않을까? 전 지금도 외롭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야, 근데 봐봐. 그 유치원 때로 가면 네. 20살 때까지 거의 10년? 뭐 한 15년 정도 남은 건데 15년을 더 그렇게 외롭게 살아야 되는데? 근데 남은 인생도 외로울 거라고 생각한다면 그리고 그때로 가면 또 새로운 인간관계를 만나겠죠. 아니면 정신 연령대가 안 맞으면 지금 연령에 맞는 대학생 아 가능하다. 언니 오빠랑 뭐 친해진다든지 가능하다 그게 오빠랑 사귀는 게 사귀는 것까지는 아니고 뭐 굳이 연애를 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 유치원 때부터. 근데 이게 제가 생각하기에 우리가 막 어디로 가고 싶다 막 다시 시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게 우리가 아직 다 젊고 기력이 소진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웹 예능 중에 꽃보다 알베? 예. 거기에 그 여배우들 편이 있어요. 네. 그 편에서 이제 제작진들이 다시 돌아가고 싶다면 어느 나라로 돌아가고 싶냐 이랬더니 배우분들이 난 절대 돌아가고 싶지 않다고 힘들게 영화 한 편 다 찍어놨는데 나보고 그걸 다시 찍으라는 소리냐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본인이 힘들게 살아왔냐에 따라서 치열하게 다를 산 것 거죠. 같아. 그렇지. 그거보다 더 치열하고 더 좋게 살 수는 없던 거지. 없는 거지. 제 생각에는 이 돌아가고 싶다는 게 현재가 좀 불만족스러워서 돌아가고 싶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배우분들은 아무래도 커리어가 딱딱 쌓여 있고 그런 이룬 성취가 있기 때문에 돌아가기가 싫은 건데 저는 아직 이룬 게 없기 때문에 꿀릴 게 없습니다. 보내주세요. 그 팀을 보면 영화에서 팀은 항상 선택의 기로에 놓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이와 동생의 인생, 셋째 아이의 출산과 아버지의 죽음, 성공적인 친구의 연극과 메리와의 만남. 뭐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도 선택을 해야만 하는 순간은 피할 수가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네. 영화를 보는 내내 나라면 내가 팀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 말해도 되나요? 말하세요. 네. 자꾸 그런 분위기로 하는 거 싫어해가지고 네. 말해보세요. 그 마고로비랑 두 집 살림을 아니, 두 집 살림을 한번 차리면 어떨까? 근데 그게 시간을 거스르는 거랑 그런 그러니까 연관이 있을까요? 마고로비를 꼬시고 네. 쭉 살다가 네. 그 선택해야 되는 시기에 다시 돌아와서 이번에는 레이첼, 메가담스랑 사는 거지. 네, 알겠어. 그 아까 네. 팀이 네. 여자 2명이 자기를 좋아하는데 그게 너무 부럽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왜 팀이 그렇게 사랑을 받는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나 알겠어 지금. 뭔데? 팀은 일단 레이첼 메가담스만 사랑하는 순정파고 저분은 너무 여자를 좋아해. 일단 초반부터 글렀어. 알겠습니다. 아 이게 순수함에 빠졌다. 여자들이. 그쵸? 제가 봤을 땐 팀도 마냥 순수하지만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그 뭐 마고로비를 뭐 다시 만났을 때 그냥 안녕 하고 가도 되는 건데 굳이 막 뭐 집 앞에까지 따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니 근데 저도 솔직히 네. 외쳐. 외쳐. 소리 들어갔을걸? 아파요. 뛰지 마세요. 솔직히 저도 그때 조금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 자꾸 밥 먹고 왜 자꾸 그쵸. 쫓아가지 이랬거든요. 완전 순정판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응? 그 뒤에 뭐야? 기억나세요? 그 뒤? 그 집 앞에까지 가서 그 여자분이 네. 꼬셔요. 대놓고. 그러니까 거절을 하잖아. 그쵸, 대놓고. 그쵸. 예. 근데 우리 집 안은 더 좋은데 함께 들어갈래? 이런 식으로 꼬시는데 네. 팀이 나 바쁜 일 있다고 하고 집에 가거든요. 그치. 그러고 나서 단호하게. 네, 그러고 나서 침대로 뛰어가서 누구였지?
메리를 만납니다. 그러니까 메리가 침대에서 피곤하다고 자고 있었는데 메리한테 막 뛰어가요.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결혼하자고 청혼을 해요. 그렇죠. 그럼 메리가 막 이렇게 눈 비비면서 부스스하게 일어나거든요. 그 장면이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러니까 결국 그 계기가 그냥 팀의 바람기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메리를 진짜 내가 사랑하고 있구나. 느끼는 신인가? 사랑하고 있다고? 네. 나도 만약에 마고 로비가 내 눈앞에 있는데 메리가 생각나면 나는 진짜 메리를 사랑하는 거야. 마고 로비가 눈앞에 있는데 거절할 정도면 나 사랑하긴 하는갑다. 그쵸. 하지만 네. 청혼이야 뭐 언제든지 해도 되는 거고. 어머. 뭐 살아보고 그러니까 마고 로비 마고 로비 집을 가보고 집 좋다니까. 집 좋다잖아요. 아니야 100% 들어가면 한다. 뭘 해? 봐봐 그런 얘기하기 싫다면서 저급해. 왜 이렇게 저급해? 아니 그러니까 인테리어가 좋다니까. 보니까 집이 좀 좋더라고. 호텔식이고. 그래서 가보고 집이 좋네. 복층이네 복층.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집을 보고 다시 청혼을 하지 않을까. 결국엔 안 하고 청혼을 하는 거니까. 썸씽이 마고 로비랑은 없고 결국 청혼을 하는 거니까. 얼마나 로맨틱해요. 근데 이 감독님이 이런 분위기를 지향하시는 것 같아요. 순정파, 이런 사랑스러운 분위기 이런 것들. 러브 액츄얼리 같은 것만 봐도 사실 러브 액츄얼리 봤어요? 러브 액츄얼리 너무 충격적이었던 장면 아세요? 스케치북 봤어? 넘기는 씬? 봤어? 그 씬 정도만 알죠. 그 씬이 나는 처음에 그 씬만 보고 정말 로맨틱한 영화구나 이거는. 그래서 봤다? 저도요. 봤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감독이 이건 많이 쏘나하는 거야. 그 어바웃 타임은 많이 쏘나한 거고 불륜 바람 넘쳐나. 예쁜 내용이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그 러브 액츄얼리가 남자가 여자한테 사랑을 고백하는 장면인 줄 사람들이 다 아세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 고백은 맞는데 고백은 맞기는 한데 여자의 남편의 친구예요. 남자분이. 베스트 프렌드. 근데 너무 여자를 사랑해서 크리스마스 날 딱 남편은 집에 있는데 집 앞으로 불러내서 스케치북 넘기며 마지막으로 고백하고 끝나겠다. 쓰레기인데? 사실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냥 스케치북 넘겨서 로맨틱하다 이것만 아는데 그 넘길 때 뭐 성가대라고 말해요. 그래서 여자가 막 성가대요 라고 말하잖아요. 네. 그게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남편의 성가대가 왔다고 거짓말하는 거야. 대놓고 바로 앞에서. 그러니까 로맨틱하긴 한데 이게 일반적인 사람한테 로맨틱하다기보다는 약간 상간남 전혀 몰랐네. 로맨틱한 영화. 그냥 아름답고 순수한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뭐 순수하지. 그 상간남한테는 순수한 건데. 심지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이런 따라가서 뽀뽀도 해준다. 오 마이 갓. 근데 다행히 그러고 끝나요. 정말 그냥 마지막 키스. 뭐 여지를 남기는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키스는 가능합니까? 마지막 키스는 가능합니까? 제 와이프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싫습니다. 뭐 마지막이면 뭐 다 되냐? 저도 싫죠. 근데 뭐 실드를 쳐주자면. 여러분 사랑은 1대1로 하시길 바랍니다. 문어발식 연애는 언젠가는 걸립니다. 이렇게 능력이 없는 이상은, 시간 돌리는 능력이 없는 이상은. 라실님께 능력이 없어서 다행이네요. 뭔 소리예요? 뭔 소리 하는 거예요? 뿐입니다.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듣고 계신데 지금 아시는데 저가 어떤 사람인지. 와우. 네,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보면서 한 가지 든 생각이 있다면, 제가 아까 팀의 그런 그 선택의 기로에 놓이는 걸 보면서 나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계속 생각이 들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제가 팀이라도 비슷한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 어떤 상황을 바꾸지 않고 그냥 다시 돌아가서 그대로 흘러가게 냅둔다는 의미인데, 제가 여기서 생각이 든 건 감독이,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시간여행을 꿈꾸면서 이때로 돌아가서 더 나은 선택을 할 걸, 더 나은 인생을 살 걸이라고 꿈꾸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시간여행을 할 수 있다 해도 네 선택이기 때문에 또 똑같은 선택을 할 것이고, 또 인생은 비슷하게 흘러갈 것이기 때문에 과거에 너무 연연하지 말라 하는 그런 감독의 메시지가 전달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죠. 후회를 하면 후회는 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팀처럼 능력이 없으니까, 바꿀 수 없으니까. 만약에 팀처럼 능력이 있다고 해도 후회는 하면 할수록 끝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날씨를 말씀해
드리자면 저의 날씨는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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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맑음입니다. 네. 네,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엄청 울었거든요. 그 우울함이 나오는 씬이 있죠. 저 뒷부분에 있는데 네. 저 거의 뭐 4분의 1은 그냥 엉엉 울면서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팀이 선택을 해야 되는 순간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 순간이 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맞아요. 선택을 해야만 한다는 그 순간이. 그래서 시원하게 울고 싶을 때, 감동받고 싶을 때, 그리고 사랑스러운 사랑 얘기를 보고 싶을 때, 좀 인생의 소중함을 느끼고 싶을 때, 그럴 때 보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다음은 설림님이 가져오신 영화인데요. 아마 다들 모르실 것 같아가지고요. 네. 이걸 네. 예, 영화라서 그렇지 만화로는 아는 분 나름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 나이 때는 없는 거. 그놈의 저희 나이 때 진짜. 언제 나왔죠? 언제 나온 만화죠? 그러니까 이 만화는 1999년에 나온 건데 제가 이거를 알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가 한 초등학교 때인가? 그때 투니버스를 진짜 많이 봤는데 저도요. 거기서 한 밤 11시 그쯤 되면은 이거를 꼭 틀어줬어요, 애니메이션을. 네. 근데 그 나이 때 그 애니메이션을 그 시간에 늦은 시간에 본다는 게 약간 좀 죄악처럼 여겨져가지고 맞아요. 이거는 그냥 어른만 보는 거구나. 나중에 크면 봐야겠다 이러면서 되게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 진짜 안 본 거예요? 진짜? 꼭 그렇게라서라기보다는 그러니까 그 만화를 안 봐야겠다라서라기보단 제가 되게 잠을 일찍 잤어요. 그래서 보기가 힘들었죠. 투니버스 옛날에는 한 10시쯤 넘어가면 19세를 달고 맞아요. 네, 하거든요. 저는 제일 무서웠던 게 심슨 틀어주는 거. 그게 왜? 아니, 밤에 뭔가 그거 나오는 게 조금. 근데 무슨 느낌인지 알아요. 뭔가 분위기가 뭔가 약간 기괴한 느낌 이런 느낌이 났어요.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진짜요? 저는 좀 심슨은 뭔지 알잖아요. 근데 심슨이 19세라고 돼 있길래 심슨이 왜 19세지? 뭔가 스피노프나 다른 건가 하고 봤단 말이에요. 근데 19세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심슨이라서 많이 실망한 기억이 있는데 왜 19세였는지 아직도 잘 모르겠어. 뭐 중간중간에 대사 같은 게 조금 그래서 욕 그런가? 같은 거 나오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욕이랑 그래서 그런 막 술 마시고 그래서 그런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가져오신 영화는 그래서 나나입니다. 2005년에 나온 작품이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원작은 야자와 아이라는 만화가분이 그리신 동명의 나나라는 만화입니다. 귀연이님이 생각이 나는. 약간 그런 소재긴 한데 이게 확실히 좀 제가 이거 애니메이션을 봤던 게 학생 때였는데 그때 보고 나서도 뭔가 좀 그런 인성애성, 중2병 감성 되게 그런 게 약간 있어요. 근데 또 그거를 보면서 저는 멋있다 이라고 생각을 했죠. 여고생 감성인가요? 여고생도 아니고 약간 여중생 감성. 여중생 감성? 그런 느낌인데 네. 여중생이라 하기엔 좀 자극적인 것도 나오는데 아무튼 그래서 그때 추억이 조금 생각나기도 하고 이게 왓챠에 막 영화 내리다 보니까 이게 딱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생각난다 해서 딱 클릭해서 봤는데 이게 전 애니로 봐서 되게 길게 봤는데 이게 영화는 2시간으로 압축을 했다 보니까 좀 핵심 요약된 거 다시 보는 느낌이라서 저는 재미있게 봤습니다. 감독님은 오타니 켄타로라는 감독님이신데요. 저는 전혀 모르는 분입니다. 저도 전혀 모르는. 그래서 아까 좀 찾아봤는데 이 감독님이 애니메이션 원작인 영화를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러프나 흑집사나 실사화 나나나.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네, 이 전문 감독이 아닌가 싶고 뭐 장점이죠. 그러니까 일본 애니메이션의 어떤 특유의 그런 비현실을 그런 거에 특화된 감독님이시고요. 네, 저는 이런 애니 실사화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막 그런 헤어스타일 특이한 것까지 굳이 그래 그걸 굳이 고증을 하려고 해서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 편인데 그래도 이 정도는 양호한 편이다 싶어서 참고 봤습니다. 이게 2005년 작품인데 2005년 작품이라고 또 감안을 하면 요 헤어스타일 정도는 괜찮다. 이 정도는 괜찮다. 넘어갈 만하다. 이거 2007년에 나나2가 나왔네요. 그쵸. 같은 감독으로. 있어요. 네. 뭐 이분이 블랙잭도 하시고 러프도 하시고 아는 분들은 좀 아실 것 같은 그런 감독님이에요. 나카시마 미카라는 배우님이 오사키 나나 역할을 맡으셨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이름은 들어본 것 같아요. 전 잘 모르는 분이었는데 영화도 딱히 잘 아는 게 없더라고요. 뭐 3인의 사기단 진범을 찾아라 이런 거 아시나요? 전혀. 이분이 근데 레지던트 이블에 나오셨네. 그쵸. 레지던트 이블 4에 보면 초반에 도쿄 나오는 씬 있거든요. 느낌으로, 네. 아마 그 도쿄에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다른 두 번째 나나는 미야자키 아오이라는 배우분이 맡아주셨습니다. 이분은 알아요. 분노에도 나오시고 다만 널 사랑하고 있어에 나오셨고 그리고 늑대 아이의 하나 목소리도 나오신 걸로 합니다. 제가 본 영화는 7회가 우울증에 걸려서라는 영화인데 그 사카이 마사토도 같이 나와서 부부로 나와서 네. 그러니까 우울증에 걸린 남편을 치료해주는 치유해주는 뭐 그런 내용이라서 굉장히 일본에선 유명한 그 배우인 것 같네요. 네. 이분은 굉장히 작품을 많이 하셨네요. 맞아요. 그러니까. 네. 여기 출연가 등장인물이 한 명은 오사키 나나고 한 명은 고마츠 나나예요. 네. 둘 다 이름이 나나로 같은 게 특징인데 그 고마츠 나나 아니죠? 처음에 볼 때 저는 GD 여친 그 고마츠 나나인가 했는데 그건 아니고 극중 이름이 네, 극중 이름이 98년도 99년도 만화면 고마츠 나나가 태어났나 그때? 아니지 않을까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작품 속 이름이 고마츠 나나라는 거고. 네, 그렇게 둘 다 나나라서 헷갈려서 고마츠 나나는 하치라는 별명으로 불립니다. 나나가 일본어로 7이라는 뜻이고 하치는 8이라는 뜻인데 하치는 강아지 이름으로 많이 쓰이죠. 네. 그래서 그 고마츠 나나 성격이 좀 강아지 같고 사랑스럽고 좋다. 그래서 한 명은 그냥 나나 그리고 한 명은 하치 이런 식으로 강아지 같은 사람 좋다. 그렇게 부릅니다. 강아지 같은 사람 좋아해요, 저. 알겠어요. 고양이 같은 사람도 좋아하고. 방금 마고로비 마고로비. 좋아하신다고. 그냥 여자가 좋네요. 여자면 되는 걸로. 자폭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줄거리를 평소엔 좀 길게 준비했는데 이번에는 그냥 짧게 가져왔습니다. 알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이 영화를 대충 봤는데 저랑 좀 안 맞아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보면 재밌어요. 막 그렇게까지 이상한 내용은 아닌데 아무튼 밝고 활기찬 성격의 하치는 도쿄에서 대학교를 다니는 남자친구를 따라가기 위해 열심히 돈을 모아 도쿄에 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도쿄행 기차 안에서 우연히 이름도 나이도 같은 나나라는 시크한 여자를 만납니다. 마침 열차 시간도 지연돼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도쿄에 도착해 헤어진 후 각자 머물 집을 구하던 중 둘은 같은 집에서 또 우연히 마주칩니다. 서로 그 집을 몹시 마음에 들어했고 그리고 둘 다 양보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국 안지 얼마 안 된 사이지만 운명이라 생각하고 동거를 하기로 결정합니다. 22살인 두 나나를 중심으로 펼쳐지는 그런 이야기를 그린 영화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그리긴 하는데 이게 순정 만화보다는 좀 막장 드라마에 가까운 내용이에요. 그래서 좀 자극적인 거 좋아하는 분들이시면은 보면은 재밌다 싶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스토리를 대충 저는 자세하게 조금 아까 찾아봤는데 네. 일단 여자 두 명이 같은 이름으로 네. 가져서 뭐 둘이 뭉쳐가지고 뭐 상황을 대조해주는 그런 영화죠. 이름은 같은데 성격이 완전 정반대라서 네. 그런 게 좀 케미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기차에서 만나서 네네. 뭐 집에 같이 살면서 벌어지는 네. 그런 이야기인데 네. 더 말씀을 드리면 남자친구를 사귀었는데 남자친구가 잘 돼서 매몰차게 버리고 다시 찾아가서 뭐 하여튼 이런 종류의 내용이에요. 그렇죠. 네, 다시 만나고 뭐 이렇게 아이돌이 돼가지고 남자친구가 재밌겠다. 진짜? 네, 이게 인물 중심인 이야기다 보니까 다시 인물을 정리해서 말씀드리자면 일단 하치는 그 강아지 같은 귀여운 캐릭터인데 사랑을 꿈꾸는 낭만파예요. 그래서 다소 이런 내용이야. 현실감이 없고 덜렁거리는 성격이죠. 그래서 남자친구에게도 살집을 구해봐라, 일자리를 구해라 이런 잔소리를 심심찮게 듣습니다. 그래도 되게 해맑아서 남자친구 말대로 아르바이트도 하고 인간관계도 착실히 쌓아갑니다. 다만 문제는 남자친구가 이런 하치의 성격을 좀 버거워한다는 것이었는데요. 하치는 좋게 말하면 순수한, 나쁘게 말하면 손이 많이 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하치한테는 그렇게까지 정이 가지는 않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평소에 살면서 좀 덜렁거린다, 답답하다 이런 말을 들어왔어가지고 마냥 미워할 수는 없는 그런 애증의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나인 오사키 나나 이 친구는 되게 그런 중2병스러운 그런 소재를 많이 갈아넣은 그런 캐릭터인데요. 옷도 검은색으로 입고 옷도 되게 펑키한 스타일로 입고 되게 고스족이라고 하죠. 그런 그쵸? 스타일이죠. 네. 네, 보면서 되게 저는 멋있다고 생각했거든요. 네. 딱 중2병 걸리신 분들이 이런 좋아할 스타일 만한 좋아하시나 보다. 그래서 가죽 옷 입고 할머니 밑에서 외로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데 그런 나나의 마음을 위로해준 것은 기타리스트인 렌과 그리고 음악이었습니다. 그래서 렌과 나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밴드 활동을 하면서 사랑을 키워갔지만 렌은 더 큰 꿈을 위해서 나나를 떠납니다. 그런데 이 공교롭게도 렌은 하치가 좋아하는 밴드에 소속된 기타리스트였죠. 그래서 하치가 나나를 위해서 렌의 공연을 보러 가자고도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둘의 사랑이 다시 이루어질 것인지 아니면 꿈을 위해서 상경한 나나의 소신대로 행동할 것인지가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나 역할을 맡은 배우분은 그 만화 속 캐릭터랑 굉장히 찰떡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되게 예쁘시고 만화 속 캐릭터가 살아 숨쉬는 느낌? 그런 거였는데 반면 렌은 굉장히 잘생긴 캐릭터였는데 영화는 다소 몰입이 되지 않았고요. 네. 네. 그리고 다른 남자 캐릭터도 되게 인기 절정의 미남이다 이런 컨셉인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여주인공은 좋았는데 그래도 이 나나가 사는 집 배경 같은 거는 만화 고증을 되게 잘했어요. 거의 만화책 속에서 바로 튀어나온 그런 느낌? 그래서 쉽지 않은데 이 정도면은 잘했다. 그냥 만화랑 비슷하다. 원작 재현을 잘했다. 네. 사실 관건이 특히 일본 쪽의 어떤 창작물이면 얼마나 현실감 있게 그거를 전환을 하냐가 맞아요. 문제일 건데 그런 면에선 좋았다. 네. 하지만 스토리가 제가 봤을 때는 과도하게 너무 호불호가 심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영화 자체 근데 호불호가 심할 것 같아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보기에는 네. 옛날 영화기도 하고 네. 그리고 들으셨으면 알다시피 여중생 중2병 걸린 여중생이 좋아했다는 영화면 대충 어떤 느낌인지 아시지 않을까. 저도 오늘 소개해 주셔서 이 영화를 처음 알게 됐거든요. 네, 갑자기 팍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든 게 여기 평가에 구라 안 치고 남친 개 패고 싶다. 너무 구미가 확 당기는데? 그러니까 이게 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막장 드라마 같은 요소가 강해가지고 그런 좀 치정 싸움 이런 거 보면서 욕하면서 보는 맛도 있거든요. 너무 좋아. 1편은 그런 게 심하지 않아서 좀 청춘물 이런 거로 봐도 괜찮은데 2편이 그게 심해가지고 근데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여자 2명이 나와서 우리나라로 치면 상경, 그러니까 도쿄로 상경을 한 거죠. 서울로. 그렇죠. 서울로 뭐 상경을 해서 큰 도시로 가서 남친과의 관계도 있는데 그거를 뭐 끊느냐 마느냐 혹은 완전히 어떤 성격이 다른 둘이가 어떻게 성장하느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성장 영화로도 좋지 않나 싶고요. 그래서 이걸 왜 뽑은 거예요? 선정 이유가 누구의 인생을 살아보고 싶느냐. 누구야? 누구 쪽이야? 드릴게요. 저는 그 나나 쪽이고요. 아니 당연히 나나 쪽이겠지. 그러니까 하치 말고 나나 쪽. 근데 이유를 좀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옛날부터 되게 자유를 갈망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야자도 거의 안 했고요. 그렇다고 막 날라리 같이 산 건 아닌데 되게 착한 자유. 난 자유를 원한다길래. 그러니까 착한 자유다. 그래서 좀 가능한 좀 맘대로 살고 싶다. 뭐 딱히 억압이 심한 환경에서 자라온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누군가의 통제 없이 내 뜻대로 사는 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뭐 학창 시절에 혼자 사는 친구도 있었는데 그 나이 때는 자취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되게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멋있죠. 그래서 이 영화는 몇 년 전에 애니로 먼저 접했는데 그런 시절 제 마음에 딱 들어맞는 애니메이션이었어요. 일단 타지에 올라가서 되게 마음이 잘 맞는 친구랑 같이 자립을 하고 내 힘으로 살아가고 뭐 자유가 있고 마음대로 연애하고 이런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가 되게 좋더라고요. 저도 그거는 되게 동감하는 부모님의 부분이고. 터치 없이.
그리고 특히 저는 좀 밴드에 대한 환상이 있었어가지고 뭔지 알아요. 밴드라는 소재가 나온 순간에 뭔가 되게 마음이 동하는 아시나요? 알아요. 그래서 지금도 할 수 있으면 이런 밴드 동아리 같은 거 되게 해보고 싶었거든요. 밴드 하면 뭔가 자유롭고 술 많이 마시고 담배 많이 필 것 같고 어두운 그런 건 곳에서 싫은데 어두운 곳에서 공연할 것 같고 그런 건 싫고 뭔가 그 막 반짝이 막 그 화려한 그러니까. 조명이 나를 그러니까. 감싸고 그때마다 배경에서. 애들 이렇게 둘러싸서 소리 지르고 아 이러고. 그래서 저 맨날 상상을 하거든요. 막 저런 멋진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마이크를 탁 휘어잡고 노래를 본인이 부른다. 보컬인가요? 보컬? 좋죠. 보컬로? 네. 어. 그래서 동아리도 들어가고 싶은데 뭐 다룰 줄 아는 악기도 없고 뭐 노래 실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바라만 보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저의 환상을 조금 좀 대리만족? 대리만족을 해주는 그런 쿨하고 예쁜 나나의 모습에 반했습니다. 설린님이 원하시는 그 조건을 다 가지고 있네요. 밴드도 하고 자유롭고 그러게. 예쁘고 뭐 화장도 진하게 하고 그렇죠. 화장을 진하게 한 걸 본 적이 없어가지고. 저요? 네. 저 본 적 있어요. 진짜? 그런 적 있나요, 언제? 제가? 그 촬영할 때 촬영할 때 그때는 빡세게 해야죠. 빡세게 해야지. 그렇게 입술이 빨갛더라고 그때. 조용히 하세요. 나랑 같이 촬영했을 그때인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무슨 얘기 하려고 했지? 제가 얼굴이 조금 어리게 생겨가지고 그런 빡센 화장이 잘 안 어울려요. 그래서 평소에도 이렇게 짙게 안 하는 편인데 나나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좋겠다. 센 누나 같은 그런 느낌으로 등장을 하죠. 환불 원정대. 맞아. 환불 원정대. 그러니까 얘는 환불을 해달라고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그냥 문 열면 바로 환불해드릴까요? 약간 이런 비주얼이고 아까도 말했는데 로맨스로만 보면 좀 많이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릴 수도 있는데 네. 이걸 성장 영화로 보면 좀 덜하다. 저는 성장 영화로 봤죠. 성장 영화로 보면 괜찮은데 로맨스 부분은 그 시대 감성이 있다. 남자친구 헤어졌던 남자친구가 무슨 뭐 아이돌이 돼가지고 날 버렸는데 다시 만나고 뭐 이런 식의. 저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을 꿈꿔본 적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하신다면 어떤 분야에? 저는 아이돌이요. 걸그룹? 걸그룹. 많이 듣지 않았나. 꿈꿀 순 있잖아요. 그치. 봤냐니까. 꿈은 죄가 아니지. 라실님은 한 번도 안 꿈꿔보셨나요? 저는 사실 많이 옛날에 꿈을 꿨다기보다는 동경 같은 게 있어서. 저 동경했죠. 초등학교 때도 친구들이랑 모여서 아이돌 춤을 그 학예회 때 춘다든지. 뭐 했어요? 뭐 췄어요? 그거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뭐야 재미없어. 제 나이 때 그 시대 때 가장 유명했던 몇 년대죠? 보이 그룹에 춤을 췄는데. 동방신기? 왜 그래? 더블S50? 뭘 더블S50이야? 빅뱅. 그래서 저는 그 동경하는 게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재능이 없어도 되게 내가 유명해질 수 있는 거. 맞아. 사람들을 사랑받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내가 재능이 없고 춤도 못 추고 노래도 못해도 하는 거. 뭐겠어? 유튜버. 아니 그러니까 BJ? 그러니까 뭐 웃기지도 않아도 되고 내가 무슨 말을 안 해도 되고 유명해질 수 있는 거. 잘생긴 것 뿐이지. 그러니까 그런 걸 꿈꿨어요. 근데 그거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걸 아니까 이제 포기했지. 지금도 배우 하시잖아요. 그거랑 배우도 종류가 많으니까요. 배우요? 네, 그래서 제 영화로 넘어갈게요. 저는 자연스럽게 넘어가시네. 엑시트를 골랐고요. 네. 아까 설림님이 말한 거랑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가수랑 그 유명인을 꿈꿨냐는 질문에 답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영화를 소개해드리자면 엑시트는 근데 다들 보셨을 거니까 간단하게 기억도 리마인드하는 겸 줄거리를 읽어드릴게요. 대학 졸업 후 몇 년째 취업이 어려운 용남은 어머니의 칠순잔치에서 짝사랑했던 의주를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잔치 도중 도시는 유독가스 테러가 발생하게 되고 아래에서 서서히 피어오르는 가스는 용남과 가족들에게 향합니다. 구출되기 전까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만 가스를 피할 수 있는데 대학 시절 산악부였던 용남과 의주는 취업에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았던 클라이밍 기술과 응급 대처 능력을 발휘하여 빌딩 숲에서 살아남으려 합니다. 나가면 저렇게 높은 건물로 된 회사에만 원서 낼 거야. 그렇게 저런 데서 일하지 뭐 한다고 아직도 놀아. 네, 2019년 작년이죠. 작년 7월 31일 개봉했고요. 네. 데뷔작이시고요.
각본을 7년 쓰셨대요. 우와. 7년이나. 7년 써서 데뷔를 하셨고 야. 제작이 유승환 감독. 와. 그래서 조금 가볍죠. 가볍고 그래서 그런지 이때 되게 흥행을 많이 했어요. 저는 1000만도 넘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950만. 아쉽다. 와, 그래도 엄청 940만, 높네요. 940만 관객수가. 정도 했고, 네, 손익분기가 심지어 350만이었는데. 와. 대박이다. 근데 이때 약간 2019년 여름 시기에 흔히 있는 한국 영화들 블록버스터 그 경쟁작들이 별로라 가지고 뭐 사자 있었고 봉오동 전투 이런 거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에서 승리했고 영화가 저는 극한 직업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런 느낌이죠. 재밌죠. 같은 해 1월에 개봉한 극한 네. 직업인데 저는 아마 최근에 한국 영화 산업에 가장 큰 의미가 있는 작품이 극한 직업이 아닐까. 새로운 장르를 개척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작품이라서 뭐 심파가 없다든지 뭐 어줍잖아 이런 사회 비판이 없다든지 뭐 음모라든지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진행시켜. 이 땡땡 배우 나와서 네. 진행시켜 이런 그런 게 없는 그리고 2절 3절 뭐 그런 개그가 네죠. 없다든지 네. 그렇죠. 뭐 이렇게 불쾌함 그런 게 없고 깔끔하게 마무리되는 그래서 재난 영화는 보면 콕 나중에 뭔가 떡밥을 던지더라고. 맞아. 떡밥 던지고 찝찝하게 끝나는 그런 감이 있는데 뭐 그런 의미에서 극한 직업 느낌이 났다. 그리고 굉장히 영화가 경쾌하고 딱히 밝은 편이죠. 정치인이 나와서 이렇게 막 숨겨 막 이런 거. 숨기고 막 그런 것도 없고 해서 굉장히 좋게 봤던 영화고 이 영화를 또 추천해 드리려고 가지고 왔는데 취업 시장의 암울함을 그렸다. 유쾌하게. 그리고 맞아요. 굉장히 한국적이면서 현실적인 상황을 코미디로 잘 활용을 했다. 뭐 그렇게 정리를 할 수도 있고 이게 되게 나는 안 촌스러웠던 게 사실 가족적인 혹은 뭐 한국식 코미디 이러면 촌스러울 수밖에 없거든. 옛날에 언제였지? 한 5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식 땡땡 이렇게 해가지고 되게 그런 단어가 유행이었을 때가 있는데 그게 되게 나는 촌스러웠거든요. 네. 옛날에 수상한 그녀라는 영화가 있는데 네네. 같은 배우거든요. 여기 나오는 아버지랑 같은 배우고 같은 가족을 그리는데도 그건 굉장히 촌스럽고 과장된 분위기가 있어서 거부감이 들었는데 여기는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소시민이 주가 돼서 뭐 부조리, 뭐 사회나 국가 부조리 이런 거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되게 감동을 받았거든요. 재난 뉴스가 울린다든지 비상함이 FM대로 작동을 해서 거기에 도움을 받고 뭐 이런 어떤 국가 시스템에 도움을 받는 게 그게 당연한 건데도 여지껏 그러지 않았는데 여기에서는 너무 당연하게 활용이 돼서 좋았다. 그런 접근도 되겠네요. 그렇게 그래 이래야지. 원래 이런 게 약간 희망적인 미래지 하는 게 있어서 굉장히 좋았다. 요까지 추천을 해드리고 네. 이유는요. 네. 조정석이 부러워서.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 부러웠죠? 그냥 조정석이라는 배우 자체가 네. 너무 좋아서. 요 영화랑은 전혀 관계없이. 영화랑 조정석이 관계없이 좋아서 뽑은 거네요. 조정석이 그냥 그 배우처럼 살고 싶다. 네, 이 배우의 인생을 살면 어떨까. 이런 그렇군요. 위트 있는 성격과 연기력과 얼굴과. 몸도 너무 잘 써. 제가 이 배우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저도요. 그래서 얼굴 표정도 너무 잘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이 30대인데 약간 조금 밝고 성숙한 청년 이미지의 영한 느낌. 영한 이미지의 조정석만한 배우가 있을까? 저번에 돈이라는 영화에 류준열을 다뤘는데 네. 류준열 배우보다는 조금 더 성숙하고 조금 더 뭔가 쾌활한. 청년의 이미지가 있고 현실 세계에서 먹힐 것 같은. 솔직히 이거 고를 때 나 퇴폐적인 거 고르려고 했거든요. 네.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바람둥이 이런 거 좀 골라보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그러니까. 얼마나 네네. 근데 파이팅 있게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이렇게 네. 말없이 멋있거나 방탕하게는 현실에서 얼마나 먹히겠어. 그러니까 현실에서 솔직히 내가 1년만 살면 그럴 수 있어. 네. 근데 우리가 80년 사는데 그러기가 힘들잖아요. 그쵸. 현실성 있게 살려면 이 조정석이라는 배우가 가진 이미지가 좋다. 근데 이게 조정석님이 조금 이상한 게 뭔가 어디 가면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러니까, 스타일인데 딱 현실적으로. 절대 만날 수 없어. 절대 없어. 맞아. 그래서 뭔가 내가 살면서 봤는 멋있는 형, 동네 형. 그쵸. 약간 친해지기는 힘든데 동네에 한 명씩 있는, 학교에 한 명씩 있는 형.
그런 느낌이 들어서 어디선가 한번 마주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봤어. 우리 봤는데 어디가 한 번은 인생 살면서 몇 번은 봤거든요. 이런 형들을. 그래서 이 형이 아마 대표적인 배우가 조정석이지 않을까. 맞아. 그리고 그 아까 뭐죠? 극한 직업.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이랑 엑시트랑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이런 뭔가 솔직히 깊이 있는 서사를 다루진 않잖아요. 그렇죠. 네. 깊이는 없지. 네, 그런 영화들에 대해서 조금 회의적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흔히 뭐 블록버스터나 혹은 팝콘 무비라고 말하는 것들. 그쵸. 네. 뭐 아니면 아예 그 어벤져스처럼 막 제작비를 때려 부어서 막 화려한 CG나 볼거리를 주던가. 네. 아니면 영화라고 하는 매체는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되고 교훈도 줘야 되고 깊이 있는 그런 서사 스토리로 와 이런 감탄도 줘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조금 쉽게 말하면 내가 10,000원 넘게 한 20,000원 가까이 주고 들어가서 그거지. 2시간 보고 가서 그거지. 그래 최소한 한 며칠은 생각이 나야지. 그거지. 그래 그런 느낌. 내가 영화관 가서 12,000원이나 썼는데 그래. 고작 이런 걸 보러 왔나? 그래. 하는 생각이 한국 영화를 보면서는 많이 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래. 근데 최근 들어 극한 직업? 네, 극한 직업이 1,000만이 넘었죠. 1,000만 넘었죠. 네, 그리고 엑시트도 굉장히 잘 됐는데 네. 사람들이 되려 그런 영화보다 1년 이후에 한 번 보고 잊어버릴 수 있는 차라리 2시간 바짝 웃고 끝낼 수 있는 그러니까. 이런 영화를 훨씬 더 선호하게 된 것 같아요. 2시간 그 2시간도 다른 영화면 재미없는 부분도 있고 혹은 뭐 좀 빡치는 부분도 있는데 2시간 확 그냥 여기 집중해서 몰입해서. 스트레스 풀고 네. 가는 게 요즘엔 더 좋더라고. 맞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냥 현실 세계가 너무 힘들고 너무 빡치니까 영화 보면서까지 그 빡침을 느끼고 싶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끝에 10분의 사이다를 위해서 1시간 50분을 쓰고 싶지 않은 거야, 사람들이. 근데 이제. 그 사이다도 되게 찝찝하게 끝나고 그쵸. 영가시 부산행 이런 거 보면 뭔가 미묘한 그런 게 남는데 제가 보기에 그거 다 잘 되면 시즌2에서 돈 벌려고 그래. 도구 하나씩 넣어놓는 거거든요. 맞아. 사람들이 이제 그런 거를 다 알아보게 되었고 되려 이제 엑시트나 극한 직업처럼 깊지 않은 영화. 그래서 나는 극한 직업이 나왔을 때 이건 진짜 새로운 장르다. 코미디지만 한국 영화에서는 새로운 장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제일 아마 의미가 있는 한국 영화 최근에 나온 한국 영화지 않을까 싶고 이것도 사실 감동이 들어가려면 들어갈 수 있지. 뭐 어머니가 그렇게 아프고 혹은 누나가 다치고 이랬는데 감동 충분히 들어갈 수 있고 한데 그 감동도 좀 슬플라 그럴 때 넘어가고 조금 지루하다 싶을 때 넘어가고 이런 점이 굉장히 좋은 영화였다. 맞아요. 싶고 특히 저는 조정석이 아니면 이걸 누가 살렸을까? 맞아요. 이거는 도저히 조정석이 아니면 대체 불가능한 연기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조정석을 위한 영화였고 너무 잘해. 그리고 초반에 굉장히 찌질했어요. 그 찌질함도 사실 조정석이 아니면 누가 그렇게 찌질하면서 동시에 멋있는 맞아. 그런 연기를 누가 할까? 너무 팍 찌질하지 않은 괜찮은 찌질함. 그러니까 사람이 뭔가 멋있으면서 상황이 그래서 찌질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그런 변명이 있는 그런 배우고 이 배우가 사실 80년생이에요. 10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치면 40 조금 안 되는 39나 30 지금 38이나 39 정도 되는 그런 배우인데 전혀 그렇게 안 보이죠. 맞아. 30대 초반 같으세요. 심지어 안에도 거미. 그러니까 거미라도 될 걸 그랬어. 그 거미시고 네. 좀 TMI이긴 한데 누나와 19살 차이가 난대요. 가족 관계가 되게 이렇게 나이 차이가 형제끼리도 많이 나서 형이랑도 거의 10살 넘게 차이가 나서 이런 점에서도 저와 닮지 않았나 싶은 점이 있고 이분이 사실 연극이랑 뮤지컬로 데뷔를 하셨어요. 네. 뮤지컬 배우 출신이라서 몸을 되게 잘 써. 맞아.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네. 거기서 보면 몸 쓰는 이 디테일이 살아 있고 동아리도 신체 훈련 동아리라고 있대요. 네. 저희가 어제 물어봤잖아요. 저희도 네네. 그 학교를 다니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물어봤는데 실제로 있는데 이 조정석 배우가 나왔다. 연기에 되게 동작이 디테일이 있고 뭐 예를 들어서 건축학개론에서 뭐 왔다 갔다 막 환상하는 씬 스네이크. 그것도 애드립이었대요. 그 동작이. 맞아, 그것도 애드립. 그리고 관상에서 이렇게 막 술 마시고 춤추는 송강으로 춤을 그것도 사실 애드립인데 재능이에요, 재능. 그런 게 들어갔다고. 너무 재밌어. 엑시트에서도 거의 대역 없이 연기를 했다고 하고 뮤지컬 배우니까 당연히 노래 잘 부를 거고 맞아요. 밴드도 하나 하시죠.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파생된 아로하가 유명하고 그래서 저는 영화들을 봤을 때 조금 캐릭터가 여태까지 좀 아쉬웠거든요. 크게 모나지 않거나 뭐 로맨틱이 많거나 그랬는데 뭐 요즘에 뺑반 보니까 뭐 악역도 되게 잘하고 그래서 연기도 되게 깔 게 없다. 이 배우는 대체 뭘 까야 될까? 맞아. 그리고 그 영화형에서 도경수 씨랑 케미가 굉장히 좋았어요. 엑소디오시죠? 예, 그쵸. 둘이 닮았어. 잘생기고. 디오도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지 몰랐거든요. 연기 개 잘해. 그 두 분 짤방 봤는데 되게 너무 재밌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막 뭐 아이돌보다 아이돌 같은 배우. 그 영화도 보면서 저는 조정석 같은 형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 얼마나 인생이 재밌을까 하는 생각을 했어. 그리고 또 질투의 화신에서는 되게 매력적인 앵커로 나오잖아요. 와, 변신의 귀재. 혹은 오나의 귀신님도 있고. 겁나 좋아하네. 그걸 까먹었어. 나의 사랑 나의 신부에서는 또 어린 신랑으로 나오기도 하고. 정말 이 배우는 찬양이 되는데 하여튼 이 배우가 가진 이미지만큼 현실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걸 충족시켜 줄 만한 배우가 더 이상 있을까? 겁나 멋있는 이런 형의 이미지가 있을까? 그래서 저도 그렇게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꼽아봤고요. 공감됩니다. 되면 되죠. 되면 되지. 화이팅. 그렇지. 그런데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상상해본 적 있어요. 뭔가 다시 태어난다면 조정석의 삶을 살아보고 싶다. 여잔데도? 네, 뭐 남자로 남자로 살면 네. 조정석의 배우. 그래. 현실적으로 사실 뭐 조정석만큼 좋은 배우가 어딨어. 그쵸. 뭔가 성격도 좋아 보이고.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적으로 우리가 무슨 군대도 가고 혹은 뭐 가족도 만나고 친척도 가끔 만나고 친구도 가끔 만나고 진짜 이런 정말 현실에서는 네. 조정석만한 이미지가 없다. 우리가 맨날 말 안 하고 그렇게 막 간지나게 이렇게 막 정우성이나 원빈처럼 과묵하게 이럴 순 없잖아요. 현실에서는. 연예인병 걸렸다 욕하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정석은 정말 대단한 이미지인 것 같고 얼굴도 멋있는 형이라서 꼽아봤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이게 끝이 없어질 것 같네요. 한 번 사는 인생 어떻게 살래? 라는 주제로 3개 꼽아봤고요. 사실 이거를 선택하신 분이 이 자리에 없어서 아쉽긴 하네요. 맞아요. 칸초님이 뽑아주셨죠? 네. 나중에 오프닝으로 한번 물어봐요. 안 그래도 전화 연결을 하려고 했어요. 아마 지금 잘 것 같아서 어제 밤새 촬영을 하셨다고 해서 못했고요. 안쓰럽네요. 다음번에 칸초님이 나오시면 자기는 대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한번 물어보고 싶네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한번 사는 인생 어바웃 타임 같이 순수하게 살고 싶다. 나나처럼 쿨하게 그리고 항상 중2병의 마인드를 가지고 싶다. 아유, 그거 아니에요. 중2병 없어요. 그리고 배우 조정석처럼 잘생기고 결혼도 잘하고 그렇게 하고 싶다. 멋있고 싶다. 네, 결론을 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As long as stars are above you, longer if I can. How long will I need you? As long as the seasons meet to follow their plan. 우리 이 라디오로 성공하는 거야 어때? 좋아. 광고주님 연락 주세요. 이 라디오로 성공해서 나는 건물 사고 언니 광고 찍고 오빠는 연극장 사. 나는 한두 명이라도 나를 좋아해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소박한 마음. 이렇게 또 자기만 빠져나간다. 가식적이야. 우리가 좋아해줄게 오빠. 고마워. 좀 고맙네. 상당히 고맙네. 팬이에요, 라시님. 라시님 팬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해주세요.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진 찍기 좀 힘들 것 같고요. 사진을 찍어.